자, 11월 20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경제TV MBN골드 최창준입니다.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셔가지고 동영상 정보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개방송 직접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동영상 녹화방송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시고 동영상 정보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종목들이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제도 올려드렸고 뭐 이틀 전에도 올려드렸고 3일 전에도 올려드렸고 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시고 동영상 정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제일 많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종목 추천도 많이 했고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 선물 많이 얘기 드리는데 주식 선물 어떻게 계좌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에서 최창준 파생을 검색하셔가지고 주식 선물 계좌 만드는 방법,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파생상품 사전교육 받고 또 모의투자 한 3시간 정도 하고 나서 증권회사 전화하셔가지고 나 주식선물계좌 만들어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최저 투자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식선물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 투자 한 2천만원 하고 주식선물 한 1,000만원 해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만 갖고서 해도 되고, 최근에 주식 많이 손실나 있고 그냥 물려있는 분들 일부 팔아가지고 1,000만원 정도 현금 비중 마련해가지고 주식선물 같이 하시면은 돈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 손실에서 수익으로, 쪽박에서 대박으로, 믿음을 갖고 나 자신을 믿고 시장을 믿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지직 끌려다니지 마시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주식 선물은 하셔야 돼.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 나고 시장이 상승해도 수익 나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락했을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믿고 쭉 가시면 됩니다. 손실이 많이 났어도 시장 대비 기업 가치가 고평가된 기업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 그걸 하셔야지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주식시장이 계속 뭐랄까 상승만 하지 않고요. 어떤 때는 급락을 맞고 폭락을 하는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www.mbngold.com mbngold 홈페이지인데 www.mbngold.com mbngold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을 가입하시고 거기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 무료 추천주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10월부터 11월 지금까지 12종목 정도 추천드렸는데 하나만 마이너스 나 있어요. 하나만. 계속 매수 추천한 가격 이상이고 다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MBN골드 어플을 신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MBN골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MBN골드 홈페이지인데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은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이 있잖아요. 여기 화면이 있는데 그거를 회원가입 딱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 받고 그 다음에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필명, 이메일 주소, 그래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아이디 비원 치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 투자 전략 클릭하시면은 저 말고도 다른 매니저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올려드리는데 제 클릭수가 제일 많아요. 왜 많겠어? 종목을 찍어드리니까 많지. 종목을 대놓고 찍어드리니까.
주요 이슈 같은 거 정리해서 매일 8시 전에 올려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이슈 같은 거 짧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으면 자료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사진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미국 증시, 한국 관련된 지표들, 외환시장 동향, 그리고 유튜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클릭만 하면 동영상이 대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 무료 공개 방송 일정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해드리고, 방송 추천한 것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종목 추천한 것들, 제가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방송 출연하고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드리는데, 10월 달에 종목 추천주도 이거 따라했으면 대박 났어요. 그냥 대박 났다. 완전 대박 났어요. 에이젠솔, 포스코케미칼, 대포마케팅, 모트렉스, 에코프로, LNF, SPG 10월 19일 날 추천했을 때 손절 처리됐고, 그 다음부터는 다 수익 났어요. 다 수익 났다고. 여기에는 보통 2차 전지가 제일 많고, 노보주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풍력하고 태양광이 있었고, 대부분 2차 전지가 제일 많았어요. 반도체는 거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중에 생방송으로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료 카톡방 주소 있죠? 무료 카톡방 주소가 이렇게 http 이렇게 돼 있는 거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비밀번호 2456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무료 생방송 카톡방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 연구원이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리고 종목 같은 거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창준의 주식밴드, 이거는 항상 자료가 남는 거니까 여기 자료 주식밴드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주식밴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목조목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또 매일경제TV 스치문상학과 저녁에 방송한 거 녹화 방송 돼 있으니까 요거 제일 밑에 매일경제TV 프로그램 요거 클릭하시면은 녹화 방송 다 보실 수 있어요. 출연하는 거 다 동영상 다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계좌 오픈한다 그랬으니까 계좌 오픈만 맨날 해드립니다. 주식하고 그 다음에 주식선물 계좌 2개 다 오픈하고 있고요. 그냥 종목 올랐다고 자랑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계좌 수익이 짱이니까. 그래서 주식 계좌는 저희 회원님 1년 6개월, 1년 7개월 돼가고 있네. 1년 7개월 돼가고 있는 토토리님 계좌로 그냥 실계좌로 쫙 찍어버리면 되고, 이게 뭐 장 좋을 때 2, 3개월 수익 났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2022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30% 난 적 많이 있었어요. 한 서너 번 있었어요. 마이너스 30%. 종목이 가다가 안 가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나? 시장 빠지면 가지 두들겨 맞을 때도 있지. 근데 지금은 시장 빠져도 상관이 없어. 주식 선물까지 하니까. 예전에는 주식 선물 안 했을 때는 시장 빠지면 계좌 마이너스 나거든요. 왜냐면은 좋은 종목이니까 중장기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서 매매를 병행하는데, 시장 빠지면 쳐 맞아야지 뭐 별 수가 있나요? FE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은 주식 선물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 금액 2억 시작했다가 4억 늘려가지고 6억 갖고 하고, 지금도 돈을 좀 빼놓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고요. 한 9억 정도 벌었고 10억 벌게 되면은 저희 기부하게 돼서 기부 1000만원 찬조하고 저도 한 몇백 주고 한 2, 300 넣고 해가지고 몇 분한테 찬조 받아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 갖다 주려고. 토토리님이 아마 선정하는 데 갖다 줄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 기부 한번 해보자고. 우리도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돈 주머니 털어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서 기부도 한번 해보자고. 살면서 기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기관 투자가나 주시장에 들어와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한테 돈 따가지고 기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건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8월 달에 그때 토토님하고 회원님들하고 그때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료 방송에서 10억 정도 수익 나면은 1000만원 기부하셔라. 나는 뭐 개부이도 없지만은 저도 한 2, 300 넣고 다른 분들 넣고 해가지고 기부할 거예요. 진짜로. 진짜 기부할 거예요.
그 대신 1억 딱 수익, 10억이 수익 나는 딱 그 순간에 1000만원 바로 그냥 뺏어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진심을 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거야 아마. 하겠죠. 뭐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버는데 매일매일 계좌 올리는 거예요. 이게 11월 18일 날에도 540만 원 벌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것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000만 원 벌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천만 원 벌었다. 이틀 만에. 뭐 주식도 진짜 못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우 저분이 돈 벌까 했는데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3,800만 원 벌었고, 이게 사업하는 거랑 주식하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이게 DNA가 틀리단 말이야. 완전히 DNA가 틀려요. DNA가. 이거 다 수익 났죠. 그리고 최창준이 계좌. 최창준이 주식 선물 한 3천만 원 집어넣고 예탁금이 3천만 원인데 한 1,500에서 2천 정도만 운용하고 있는데, 최창준이 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요게 11월 18일 날 평가 금액이에요. 126만 8,177원 벌었어요. 126만 8천 하루 만에 11월 18일 날 평가 금액이고, 그 다음에 10월 4일부터 제가 주식 선물을 시작했는데 10월 4일부터 현재까지 2,045만 8천만 2,045만 8천원 2,040만 원 벌었다. 2,045만 원 벌었다는 얘기. 2,045만 원. 이렇게 버는 게 돈을 버는 거지. 맨날 뭐 종목 하나 올랐다고 후기 쓰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 사이즈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올라가는 시장에서 뭐 아무거나 올라가는데 종목 하나 올라갔다고 올리면 돼, 안 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연희 대리님도 주식 선물 따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20일 거래일수도 20일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하는데 다 풀려 쓰지 말라 그랬고 리딩대로 하라고 개수까지 다 찍어줬는데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 만에. 제 말 안 듣고 하다가 푹 찔렀다가 800만 원, 1,000만 원 그냥 한 방에 그냥 깨졌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이게. 천국과 지옥이 그냥 공존하는 거지. 딱 1시간 만에 만약에 1,000만 원 질렀다가 1,000만 원이 제로가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 말 안 들고 하면은 곡소리 나는 줄 알아 그냥. 그걸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수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지 아실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건 약속이에요.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의 주제는 뭐냐면은 세계 증시가 산탈리리가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지금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니까 지금 11월 20일이니까 아직 12월 25일까지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근데 산탈리가 가능할 것 같아. 시장 안 빠지잖아요. 잘 시장이 잘 안 빠진다고.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데 내년도 2차전지가 주도주예요.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에이지엔솔, 에이지화학, 포스코 케미칼 같은 애들이거든요. 대형주지만은 대형주가 아니에요. 최근에 10월 달에 상승폭을 따져보니까 한 50% 더 올랐어요.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이. 대형주인데 50%가 올랐어. 응? 그리고 에이지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안 빠지고 있고, 완전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게임즈하고 메타버스, 경기민감주들, 경기민감주에는 있죠. 화학, 철강, 정유, 기계, 조선, 건설까지 그런 종목들 잠깐 봐드릴 거고, 반도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 한 3개 정도 찍어드릴 거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오늘은 저도 나만의 사생활이 있잖아. 내가 무슨 뭐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뭉쳐야 찬다도 봐야 되고, 재벌 막내 아들도 봐야 되고, 볼 거 많아요. 슈룹도 봐야 되고, 볼 거 많어. 그래서 세계 증시가 산타데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금리 인상이 그냥 완화가 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완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폭이 제한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완전 피크아웃이에요. 완전히 피크아웃 돼 버렸어요. 완전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주택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중고차 가격이 올 초부터 한 40% 정도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CPI 바스켓의 중고차 가격 비중이 한 5%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7.7%도 시장 예측치 7.9%보다 하락을 했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8%도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죠?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국채금리하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 이거를 뭐 환율이라고 얘기하죠.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올라온 폭도 있지만은 세계 주식시장이 최소한 급락은 없다 그러면은 지수는 크게 못 올라가도 차별적인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안 좋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ASML 같은 애들 반도체 장비주들 바닥에서 한 60% 올랐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저기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애들이 한 70-80% 올랐어요.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주시장이 피크아웃, 산타내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세계 배터리 점유율, 세계 배터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세계 주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간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에 전체적인 그런 산업의 업황을 보니까, 내년에 그 업황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요, 세계 배터리 점유율을 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거든요. 세계 배터리 점유율을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되면은, 세계 배터리 점유율을 딱 클릭해보고 딱 조회를 해보니까, 내년에 업황이 좋은 쪽이 어디냐, 배터리하고 방산이래요. 내년에 산업 중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내년 실적 눈높이를 낮추고 있지만 배터리와 방산 기업들은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5조 622억 원으로 올해 3조 4,500억 추정치보다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에 그 기업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가지고 LG엔솔 같은 경우 내년 전망치가 계속 뭐 영업이익 전망치가 66% LG엔솔은, 삼성 SDI는 30% 정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7%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 나머지 뭐 현대로템도 방산주고 LG에너지, LIG 렉스원, 그다음 하나시스템 이런 나머지 다 깨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미국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일정 비율 2023년도 40%부터 2027년도 80%만큼 조달하면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동맹국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가 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약간 수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에 약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실질적으로 동맹국들이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이 제일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뭔지 아세요? 중국의 CATL이 문제가 되고 최대 수혜주가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이 최대 수혜주예요. LG엔솔하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목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포스코케미칼이 많이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은 소재소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광물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영향력 있게 거래선도 확보가 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애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이에요. 그 두 개 그룹이 짱 먹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그룹은 짱구가 됐고요. 근데 만약에 현대기아차도 지금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면은 현대기아차도 봐야 되는 거고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메인은 LG엔솔, 그다음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도 눈여겨 봐야 돼요.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애들이 봐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 같은 거는 수주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지금같이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니켈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에 좀 약간 도움이 되냐면은,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저기 양극재의 마원이 도움이 돼요. 양극재. 이게 니켈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좋고 적당히 올라가 있는 게 판매 가격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거든요. 니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가 첫 번째 포스코케미칼, 두 번째 LNF, 세 번째 에코프로비엠, 네 번째 코스모신소재. 얘네들 특히나 제일 많이 영향받는 애가 일단은 판가에 연동되니까 제일 양극재를 많이 파는 애가, 많이 생산해서 파는 애가 누구죠? 현재 상태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공부하면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리서치하고 기업 탐방하고 만나면 다 나오는 거라고요. 니켈 가격이 지금 25,00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25,000. 괜찮아요. 29,000까지 갔다가 25,000 정도 움직이면은 판가에 다 연동이 돼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을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계속 포스코케미칼이 음극재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이 음극재 쪽으로 진출하면서 양극재에서는 후발주자지만은 경쟁사보다 자금력이 좋고
또 강물 네트워크도 잘 갖고 있어서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후발주자지만은 앞으로 좋고, 음극재 쪽에서도 돈이 많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제끼려고 지금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저는 맨날 매수 잡아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대박주다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더 간다고 믿는 거야. 아니 빠지면 빠진다고 대표님 포스코케미칼이 왜 빠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접으세요. 왜 주식하고 있어요? 접으세요. 그냥 예금하세요. 주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빠지면 자기가 빠지면은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더 사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빠진다고 물어보시냐고. 그게 잘못된 거지.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지. 불안하다는 얘기지. 믿음이 깨지진 않았지만 불안하잖아요. 더 사버려야지 수익 나는데. 꼬랑지 말고 다리 넣었다가 한 다리 빼고 엉덩이 빼고 그러는 거지. 도망갈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놀래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더 사버려야 되는데. 포스코 그룹의 이제 2차 전지 원료 소재 풀 밸류 체인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보면은 광물, 리튬, 염호, 리튬 강산, 니켈 강산, 흑연 강산, 이게 다 2차 전지 광물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원료 같은 경우도 리튬, 광물을 캐가지고 원료를 만드는 거지. 정제를 해가지고 리튬, 니켈, 흑연, 콜타르, 또 리사이클링까지 하는 거야. 양극재, 음극재 만들다가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극재 중간 소재가 전구체인데 이것도 직접 만들고, 구형 후견은 음극재 소재거든요. 중간 소재예요. 침상, 코쿠스 이런 것도 하고, 양극재, 음극재, 천연 흑연 음극재가 있고, 인조 흑연 음극재가 있고, 실리콘계 음극재가 있고,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하겠다는 거야. 여기 이제 분리막하고 그 다음에 전해질이 있는데 이거는 안 하고 양극재, 음극재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이 짱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다 최근에 포드 관련돼서 나온다 그랬다가 포드 관련돼서 뭐 대규모 수주가 예상이 된다 그랬다가 뭐 사실 무근이 아니다 그냥 아직까지 별다른 게 없다 그랬는데 결국 나오죠. 안 나오겠습니까? 얘네밖에 없는데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저기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애가 걔네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저기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걸 많이 샀어요. 항상 주식 선물 매수를 잡아놨을 때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 AG에너지 솔루션 상승한다고 빠질 때마다 상승한다고 배팅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죠? 맞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AG엔솔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세니까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주식 선물이 없어요. 거래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 뿐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풍력 관련돼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좀 잡아놨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건 실적이 안 좋은데 최근에 뭐 수급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매도 좀 잡아놓고, 이러니까 돈을 맨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버는 거지 맨날.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치밀하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최창준 주식 선물 계좌 보니까 한 2,050만원 벌어버려. 그냥 한 달에 한 1,500에서 2,000 정도만 벌어. 한 달에 한 2,000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1년에 한 2억 5천만 원만 벌어버리지 뭐. 투자 금액 한 2천만 원만 운영해가지고 2천만 원 갖고서 1년에 한 2억 5천 벌어버려. 그냥 벌어버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슬슬 회원들하고 같이 리딩하면서 그냥 벌어버려. 아시겠어요? 빠질 적에 왜 빠져요 이러신 분들은 접으세요. 주식 왜 하고 있어. 물어 쪼스에 쪼스 물어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 기관 투자하나 외국인들 상대로 돈을 어떻게 벌겠냐고요. 그쵸?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거는 기적이지. 기적. 로또 복권 당첨될 만한 확률이야. 본인이 아셔야 돼. 그거를 물어 하시는 분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주식시장의 쪼스다. 쪼스 알죠? 쪼스 식인상어. 물어 하다가 이제 그냥 총 맞아 죽지. 주식시장이 깡통 차고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어 하면서 무슨 돈을 벌어. 당당하게 투자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수분들 조심하세요. 쪽박 차고 날아가는 수가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어는 절대 돈 벌 수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최고 시장 점유율을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CATL 같은 경우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중국의 CATL이 세계 최고의 그런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CATL. 얘가 이제 그 세계 넘버원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주가 봐봐요. 바닥이에요. 1년 주가 보면. 1년 주가 수준 보면 바닥이라고. 왜 바닥이잖아요, 지금. CATL이거든요.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다가. 얘가 왜 바닥권에 있겠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대 피해주잖아요. 피해주. 중국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키웠는데 이제는 미국 시장을 진출을 못하게 되니까 막혀버리니까, 그렇다고 미국 시장 진출 못하니까 지금 일본 쪽하고 손을 잡고 도요타하고도 손을 잡고 뭐 그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CAT하고 도요타 딱 쳐보면 나온다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막히니까 저 유럽 시장하고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뭔가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4일 전에 뭐 도요타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해서 BYD와 손잡는다 그러면서 이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그 이 CATL이라든지 BYD 이런 중국 업체들이 일본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중국도 거래하고 미국도 거래하고 유럽도 거래하고 일본도 거래하고, 그러니까 대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겁나게 좋아하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LG화학 쪽에 지분이 많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응? 주식시장에 쪼수가 되지 말자. 응? 맨날 물어. 그걸 사지 말자고요, 절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지분이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살 거예요. 연기금은 지분이 많아서 아직 안 사고 있고요. 봐봐요.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45만원대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0만원 왔는데 외국인 지분이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연기금은 많이 갖고 있어요. 최근에 얘가 상장하고 나서 기관 외국인들 누적으로 보유 지분을 한번 보면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연기금은 1130만 주 갖고 있어요. 1130만 주. 연기금은 이제 다 살 만큼 샀어요.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최근에 조금 팔죠. 수익도 많이 났겠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 시작한 거거든. 이제 최근에 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매도도 잡혀 있잖아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한 2달 정도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 170만 주 정도 샀고, 최근에는 이제 사기 시작한 건데 뭐. 최근에 2달 동안에 한 170만 주 샀잖아요. 170만 주. 연기금은 한 44만 주 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연기금 사고 있고, 연기금을 사지 않고 이제 외국인들이 더 살 거고, 그리고 얘는 품절주거든요. 저기가 없어요. 대주 지분이 많아가지고 품절주예요. 품절주. LG화학에서 81% 갖고 있는데 뭐 있겠어요? LG화학에서 81% 갖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5%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뭐 사고 있고, 자사주가 3% 갖고 있고, 품절주예요. 품절주. 실적이 망가질 이유가 없고 물량이 나올 게 없으니까 계속 대장 먹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는 게 멈추거나 아니면 연기금에서 매도 쪽으로 많이 돌아선다?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기금이 지금 한 5% 지금 갖고 있는데 팔겠냐고요. 팔 이유가 없지. 실적이 살만한 종목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약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그랬을 때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일부 불독딜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81% 갖고 있단 말이에요. 81%를 LG화학에서. 그거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140조예요. 140조 원. 140조 원에 81%를 갖고 있다 그러면 대략 이게 LG화학의 평가 시총이 얼마냐면은 140 곱하기 80
하게 되면 110조 정도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서 뭐 110조 정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일부만 판다 그래. 한 10%만 판다 그러면 한 10조 정도가 생기는데 A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금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 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이나 5년 안에 AG엔솔이 세계 배터리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 넘버원. 근데 지금 이제 막 증설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그냥 손잡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한 2, 3년 동안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소재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AG엔솔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사들은 슈퍼을이에요. 슈퍼을.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전기차도 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단가이나 압력이 들어오긴 하겠는데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그럴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2023년도 같은 경우도 그 고금리가 진행이 되고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황이 좋으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셔야 돼.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AG엔솔 좋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얘도 안 빠지잖아요. 빠질 이유가 있나? 없어요. 거기에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지금 2차전지 간다 그러잖아요. 얘도 광물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네 종목의 대형주는 첫 번째 AG에너지 솔루션, 두 번째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 AG화학도 AG에너지 솔루션 지분가치 플러스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양극재가 됐던 지금 AG화학에서 2차전지 소재 만들잖아요. 지금 소재 비중, 매출 비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2차전지 소재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앞으로 그 소재 쪽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점점 그쪽 비중이 늘릴 거란 말이에요. AG화학이. 알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AG화학 뭐라 그래요? AG그룹 자체에서 배터리 소재 내재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AG화학하고 AG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또 AG화학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고 또 니켈, 리튬 등 메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호주, 캐나다, 칠레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타업체하고 합작법인 설립, 지분 투자와 업무 협약 등을 통한 협력 강화, 폐배터리 재활용 이거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랑 AG그룹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이 다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MACC 그죠? 삼성그룹이 여기서 이제 더 투자를 해야 되죠. 배터리 쪽으로 더. 배터리 쪽으로 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MACC 쪽 있으니까 전장 쪽으로 해가지고 또 뭔가 M&A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AG화학이 압도적인 양극재 이익률. AG화학이 화학 매출 비중이 있고 이제 바이오 매출 비중이 있는데 앞으로는 양극재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양극재 그죠? 거기다가 아마 음극재 쪽으로도 아마 좀 손이 될 수도 있고 AG화학에서 폐배터리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AG엔솔이라든지 AG화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다 실적 호전 지속. AG에너지 솔루션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이렇게 방송만 하면 시간이 점점 많이 내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만 마이크만 잡아보면 그냥 주시주시 나온다니까 아주 이것도 병이야 병. AG엔솔이 작년에 올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내년에 2조 5천억 예상하고 있고 계속 증가. AG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이익이 잘 나왔어요. 3분기 때 영업이익이 9천억 나왔잖아요. 9천억. 매출액도 1조 4천억. 작년에 같은 경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7천억밖에 안 나왔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스코 케미칼 이제 막 증설 완료돼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작년에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1200억, 올해 2400억, 내년에 4400억. 더블에 더블, 따더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철강 쪽에 업황이 안 좋고 또 최근에 뭐 수혜 문제도 있었는데 얘네도 이제 이 철강주 관련 밸류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뭐 저가 매수 기회예요. 소재 중에서도 핵심적인 소재 사야 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런 더 이상 안 알려줄 거고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에이젠소에 대놓고 여기서 알려줬는데 시장 위기는 대장주 해가지고 10월 3일날 유튜브에다가 딱 올려드렸잖아요. 깜짝 놀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깜짝 안 놀리시더라고. 시장 위기는 대장주 해가지고 딱 2개 찍어줬는데 여기 보세요. 그때가 9월 30일 날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떡시신 돼가지고 다 뒤지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장 위기는 대장주 해가지고 대놓고서 얘기했는데 대놓고서 10월 3일 날 얘기했지. 9월 말일 날 저점 찍었고 9월 말일 날 저점 찍었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 시점에서 그냥 시장 이겨버린다 그러면서 두 종목을 딱 찍어드렸어요. 거기서 두 종목을 이때가 10월 3일 날이야. 연휴 있었고 시장 위기는 대장주 A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2개 딱 해야 되었어. 두 개. 야 50% 이상 올랐어요. 둘 다 50% 이상. 그러면 됐지 뭐. 삼성전자가 뭐 얼마나 올랐어. SK하이닉스 바닥치고 있고 현대차 얼마나 올랐어. 오른 거 없는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AG에너지솔루션, AG와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그거 말고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가상화폐 뭐 여러가지 가상화폐 세계 최대 3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냥 망가졌고 그리고 또 위믹스 문제 됐고 이러면서 게임주들이 게임주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좀 악재 나오고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게임주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위메이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자금 투입 얘기도 나왔는데 위메이드 꿈쩍을 안 해요. 위메이드 다시 빠지고 뭐 그쵸?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은 업비트 들어가 보시면은 아예 가상화폐는 지금 손대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도 손절치고 나왔다니까 그냥 나도 손절치고 나와버렸지.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놀다가 아이씨 아닌 것 같다. 도망가자. 비트코인이 지금 2,300만 원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솔라나가 완전히 망가졌고요. 솔라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망가졌어요 이번에. 그냥 속 편하게 살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다 거래량도 죽었고 일단은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출시한 보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믹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은 난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자신 없는데 내가 뭐 더 사보려고 이게 안 되는데 위믹스도 지금 2,050원 지금 거래 위험 종목인가 유의 종목으로 지금 계속 지정이 돼 있고 일단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나중에 뭐 반등이 온다 그래도 난 안 하고 싶다 굳이. 윈메이드 그랬고 게임즈들 반등시 비중 축소입니다. 윈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쇼 커버링도 들어오고 막 했지만은 힘이 없어요.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안 나오니까. NC소프트 그나마 조금 뭐 선방을 하고 있고 이제는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위치 오면서 반등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많이 올랐지 뭐 31만원부터 5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펄어비스도 안 좋고 실적이 펄어비스 바닥에 팍팍 박혀있죠. 크래프톤 얘네들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쇼 커버링도 오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주는 그냥 반등시 비중 축소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좀 반등 조금 오고 있고, 맥스트 바닥권에서 진짜 지수 상승분보다도 못 올라왔어요.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애들.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50%가 더 올라왔는데 최근에. 근데 지금 뭐 네오즈 저기 뭐야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게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못 이겼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종목이 이게 50%가 올랐다니까. 여기서부터 따져도 10월 3일날 저점이 얼마였냐면은요, 10월 4일날 저점이 41만 5천 원이었었어요. 41만 5천 원. 이제 지금 59만 8천 원이거든요. 마이너스 41만 5천 원 나누기 41만 5천 원 하면은 여기서 44%. 여기서 여기까지 44%가 44%. 여기까지 63만 원 되면 50% 올라간 거고. 근데 얘네들은 어떠냐고. 게임주 그래도 대장주였고 가장 핫했던 종목이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어떠냐고요. 저점 대비 얼마 올랐어요? 38,000원 38,200원 현재 54,200원 마이너스 38,200원 나누기 38,200원 41% 올랐네. 41%. 근데 얘랑 LG엔솔하고 얘랑은 위치가 틀리잖아. 위치가 완전 똥층에 박혀 있는데 맞죠?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컴투스 홀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컴투스도 그렇고. 메타버스가 무슨 메타버스냐고. 인터넷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다 이래요. 그래서 게임주는 고금리 상태에서 쉽지가 않겠죠.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빨라도 내년 6월달 지나야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어쨌든 고용도 좀 안 좋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는데, 그때나 돼야지. 그때 사면 되잖아.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안 그래요?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라고. 그냥 손실 났다고 그냥 가는 게 전략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 분 1번, 게임주는 반등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경기민감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안 좋아요. 건설주들. 현대건설 최근에 근데 네옴시티 뭐 빈살만 왕세자 관련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대건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이 되고 우크라이나 제공이 된다면 조금 낫죠.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은 괜찮죠. 그래도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애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매출 비중이 많은 애들,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애들, GS건설 이런 애들은 좀 문제가 되죠. GS건설 같은 애들은. 그래서 건설주도 약간 차별하다. GS건설 같은 애들 바닥에 있잖아요. 대우건설 건설주도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주택 가격 떨어지면 미분양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인 건설주는 뭐 현대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만약에 해외 쪽으로 먼저 후재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다 건설주는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유상증자 1조 1천억 원 하면서 롯데건설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지머티리즈 가격 높게 인수한 거에 피해보면서 자금 조달 해가지고 박살났잖아요. 또 롯데케미칼 그리고 또 금호석유 얘네들 실적이 안 좋은데 최근에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금호석유 그 다음에 대한유화 얘네들도 이제 좀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 바닥에서 뭐 70% 60% 올랐으니까. 대한유화, 금호석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되는 거라고. SK 하이닉스처럼 올랐다가 그냥 다시 빠져버리잖아요. SK 하이닉스처럼 올랐다가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뭔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빠져버려요. 최근에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꼬라 박으려고 하고 있다고 잘못하면은. 알았죠? 그래서 2차 전지들이 많이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도 화학, 철강, 기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괜찮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애들, 얘네들. 미국에서 캐터필러 같은 거 좋듯이 얘도 괜찮고, 그래서 기관이 양면에서 오르는 거고, 제공기대감이라는 여러 가지. 얘도 그렇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대건설기계도 팍 땡겨버렸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선방을 하고 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600억인데 올해 1800억.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2600억인데 올해 3300억.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애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죽는 거지. 롯데케미칼 같은 애들.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올해 4천억 적자. 롯데케미칼. 그리고 GS건설. 작년에 6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6천억. 이런 애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면서 내년이 더 좋아지는 애들은 주가가 같은 경기민감주에도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애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노봇 관련된 종목 뭐가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실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노봇주 따라다니고 뭐 테마주 쫓아다니고 이벤트 쫓아다니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가셔야지. 실적이 호전되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가셔야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살만한 종목은 세 종목, 반도체 대장주 세 종목을 찍는다면은, 저는 근데 반도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안 하고 있다고. 반도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반도체를 좀 해야 된다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저도 할 생각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가 있겠지. 반도체 사겠지. 근데 반도체를 산다 그랬을 때 살만한 종목은 첫 번째는 ISC가 제일 좋아요. ISC가 제일 좋다고. 두 번째가 ISC, 두 번째가 대덕전자. ISC 대덕전자. ISC는 DDR5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대덕전자는 반도체 기판 쪽 대장이고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재 쪽에서는 원익 QNC, 소재 또는 소모품 쪽에서는 원익 QNC 세 종목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내년부터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내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데 내년부터 주목해. 인텍플러스요. 얘를 주목을 해야 돼. 내년에는 인텍플러스.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은 끝난 거 아니거든요. 게임이 끝난 게 아니야.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이야. 어? 끝난 거 아니다니까요. 반도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ASML 홀딩스, ASML 홀딩스, 응? AMD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보면 돼요. 미국 주식 본다면은 둘레 여섯, 세븐이 좋지. 세븐이. 그 다음에 엔비디아. 세븐으로 가야지. 세븐으로. 이렇게 엔비디아. 이렇게 세븐으로. 국내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리고 해외까지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다 뭐 ISC가 이렇게 있고 현재 그나마 실적이 제일 나아요. 지금 안 빠진, 제일 안 빠진 종목이지 ISC가. 대덕전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원익 QNC. 예.
제일 안 빠졌어요, 얘네들이. 왜 안 빠졌겠어? 테스 같은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테스 같은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죠. 테스, 응? 그죠? 이오 테크닉스. 얘네들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테크잉, 이런 애들하고, 그죠? 유니셈, 주성 엔지니어링. 이래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다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 위치에 있다고.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중에서 여기 있다고요. 다 대부분이 이 위치에 있는 거야. 이 동그라미 치는 자리에 여기 있는 애들이야. 대장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반도체를 한다면 이런 애들은 눈여보셔야 된다고. 여기 ISC, 대덕전자, 인텍플러스, 원익QNC,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지금 3분기까지 안 좋고 내년부터는 아마 되게 좋아질 거예요. 2차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인텍플러스. 내가 어느 순간에 처치 늘겠지. 지금은 간망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인텍플러스를 3만원에 잡았다 이거야. 3만원에. 15,000원이잖아 지금. 내가 만약에 3만원에 1000주 샀어요. 빠졌다고 징징대지 말고 15,000원에 더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빠져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3만원에 1000주 샀으면 15,000원에 2000주 더 사버리면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평균 단가가 어떻게 낮춰지겠어요? 평균 단가가. 응? 3만원에 1000주 갖고 있는데 15,000원에 2000주 더 사버리면은 평균 단가가 얼마가 낮아지냐면은 엄청 낮아지지. 그래가지고 수익권으로 계속 가는 거지. 왜 빠져요? 왜 안 가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박살나고 계속 박살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실시간이고 거기에다가 비중 조절해야 되고 대부분 유료 가입했다가 튕겨져 나가신 분들이 그런 스타일이야. 못 믿겠거든. 그쵸? 자기만 세상의 모든 그런 슬프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 믿고 가시면 이런 계좌가 나와요. 그냥 끝까지 가시면은 투자금액 토토리님 저랑 1년 6개월 이상을 했는데 9억을 벌어버린다니까. 그냥 9억을 벌어버린다고. 거기다 무기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 최창준이가. 이제는 주식 선물까지 해. 시장 빠지고 시장 폭락을 해도 돈 벌 수 있는 그런 주식 선물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저기 무조건 저기 안전하게 중장기도 갈 수 있는 그런 방패만 있었다면은 총 대포만 있었다면 이제는 방패까지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터지지 않는 그런 핵포탄이 날라와도 숨을 수 있는 방공호까지 구비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어쩔 것이요. 이제 완벽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뭐 한 1,500만 원 운용해가지고 한 달 보름 만에 그냥 한 15일 만에 한 2천만 원 벌어버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줘도 저거 진짜야? 저 새끼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고 거짓말하는. 그쵸? 그러면서 내 공개방송 왜 보고 있어? 본인 혼자 싸우면 되지. 가서 TV나 보시면 되지. 안 그래요? 인텍플러스도 나중에 제가 쳐질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해야 되지. 반도체를 한다면은. 그러면 ASML 홀딩스가 대장이고요. ASML 홀딩스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MD요. 예,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세 종목을 보는 거예요, 반도체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플러스 자율주행 플러스 그래픽카드 쪽이고, CPU 쪽. 그리고 ASM을 이용해서 EUV 장비. 그 다음에 저기 AMD 같은 경우는 저기 CPU 인텔하고 맞짱 뜨고 있어서 넘버원. PC 쪽에서는 넘버원, 서버용 쪽에서는 넘버2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설명 다 드렸고요. 무조건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나셨다. 이런 계좌가 안 나왔다. 이런 계좌를 원한다. 저랑 같이 1년 6개월 끝까지 가신 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앞으로도 미래가 있고. 중간에 튕겨져 나가신 분들은 나는 몰라. 내가 어떻게 잡아? 못 잡아요. 그쵸? 그래서 투자금액 3천만 원만 갖고 하시고요. 주식을 물려있던 저희들 간에 투자금액 3천 갖고서 일단은 2천만 원은 주식,
1,000만 원은 주식 선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주식 단기, 중기, 장기 매매와 투자 병행하고 1,000만 원은 주식 선물하고 1,000만 원 갖고 주식 선물 하시는데 한 500만 원 정도나 600만 원 정도만 운용을 하게끔만 제가 개수를 문자를 보내드려요. 직장인도 가능하고 해보세요. 해볼까가 아니라 해보시라고.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내고서 뭐 이거에서 떼돈 벌려고 하실 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지 마시라고.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응?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미래와 또 돈 벌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가세요. 알았죠? 매일같이 계좌 오픈한다 그랬어요. 다 하도도 빠짐없이 마이너스가 나도 플러스가 오픈할 거고. 그리고 유료 가입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전화 1588-0648 내일 아침 9시에 전화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전문가 변경 또는 신규 가입 관련돼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ww.mb모트.com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 가입하시고 유료회원 한 달 가입은 88만원 추가 날짜 3일 서비스 드리고 한 달만 일단 가입하시고 주식도 투자하면서 주식 선물도 같이 매매를 병행하자. 그리고 제2의 포스코 케미칼 포착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가입을 하시면은 아침에 8시 4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에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종목의 매수 매도 문자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기업 탐방했던 종목 위주로 해서 종목을 추천하고 기업 내용을 자세히 분석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유료 회원 가입 전에 보유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침 오전 매일같이 오전 10시 30분에 유료 회원 가입 전에 종목도 진단해드리고 하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당당하시고 시장에 쪼수가 되지 마시고 지배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급락하는 시장이 아니라 차별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